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리스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무더기 미계약 물량이 소진되지 않자 분양을 아예 취소하거나 분양가를 모집 공고 당시보다 1에서 2억 원 할인해 물량 털기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매수 심리가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 사이에 중도금 연체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서희스타일스 더 도화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기존 분양받은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주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1순위 청약 당시 73가구 모집에 249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 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당첨자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공급 물량 144가구 중 72%가량인 104가구가 미계약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미 계약을 마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의 1.5배를 돌려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분양한 전남 광양시 더샵 광양나크포엠도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단지는 898가구 모집에 530명만 신청해 청약 마감에 실패한 데 이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추후 재분양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경 건설사 주택 담당 임원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악성 미수 채권을 떠안느니 얼마 되지 않는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알 114 리서치 팀장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미계약 속출로 분양대금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라며 향후 분양가를 낮춰 재분양에 나서는 게 나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 대신 할인 분양에 들어간 단지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경기 파주시 주거용 오피스텔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넉 달 가까이 미계약분이 남아있자 애초보다 2억 5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차례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최초 분양가보다 15% 낮은 가격에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미분양분 할인 판매는 기존 계약자의 반발과 시공사 이미지 악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7,217가구로 작년 10월 말의 3.3배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이 55가구에서 866가구로 14.7배 급증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15일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20개 단지 중 파주 운정신도시 AEBL 호반서밋,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홈 등 10곳이 입주자를 채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남 한평군 한평 엘리체 시그니처와 제주 서귀포시 빌라드아르떼 제주는 1순위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분양 공포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월 미분양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4.4포인트 증가한 135.8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상반기 10만 가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병철 팀장은 지금은 재분양이나 할인 분양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주택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매수 심리가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평 마포 서대문구가 속한 서부권의 매매수급지수는 60선이 붕괴되면서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1년째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수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의 여파로 거래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5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기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은평, 마포, 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부권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서부권의 지수는 이번 주 59.5를 기록하며 서울 5대 권역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역 중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서부권이 50대를 기록한 것은 2019년 4월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부권 내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의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1669건에서 지난 16일 기준 2068건으로 21.7% 늘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동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의 경우 올해 누적 매매 거래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67건보다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은평구 1893건에서 2334건과 서대문 1529건에서 1796건도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부권의 경우 아파트 공급은 많고 수요 유입이 적은 편이다. 라며 강남처럼 투자 수요가 몰리거나 노도강 지역같이 탄탄한 실수요층이 뒷받침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예전부터 매수세가 약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 내 다른 권역들도 매매수급지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 등의 동북권은 지난주 63.8에서 이번 주 63.4로 소폭 하락했고 영등포, 양천, 동작, 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지난주 63.5에서 이번 주 62.4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동남권도 지난주 73.5에서 이번 주 71.9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용산, 종로,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65.9에서 66.6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 사이에 중도금 연체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분양에 오는 23일까지 2차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LH 공공분양 아파트는 집단 대출을 해주기로 한 신한우리은행의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6.63%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도금 연체 이자율은 연 6.5%입니다. 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 덕은지구의 DMC 리버포레자의 아파트의 연체 이자율은 연 5.8%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연체 이자를 무는 것이 더 유리해진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중도금이나 잔금을 늦게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잔금 미납 비율이 높아져서 원인을 살펴보니 입주자 공고 당시 정해놓은 연체 이율이 요즘 대출 금리보다 낮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연체가 이뤄지는 경우는 2020에서 2021년 분양된 아파트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정한 중도금 연체 이자율은 대부분 연 5에서 6%대 수준입니다. 저금리 시기였던 당시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무척 높은 수준으로 한번 정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중도금 대출 금리는 주택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결정합니다. 지난달 15일 공시된 10월 신규 코픽스는 역대 최고인 3.98%.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니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6%대 중반에 이르러 결국 연체 이자율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입주 예정자 사이에 은행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그냥 연체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도금은 연체해도 신용 점수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3회차 이상 연체하면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후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커졌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집단 대출 평균 금리는 연 4.92%로 2년 전인 2020년 9월 2.41%의 2배 이상입니다. 집단 대출 금리는 2012년 7월 4.95%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입주 예정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지난 1에서 2년 사이 기존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6에서 7.77%에 달합니다. 연내 9%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특히 월 상환액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역사 내 연끌 대출을 받았던 20에서 30대의 고금리 고통이 무척 큽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의 신용대출 8천만 원으로 무리의 집을 산 한 30대 직장인의 사연이 올라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매달 은행에 갚는 돈이 148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뛰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금융 비용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의 고통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렴한 벽식 구조로 층간 소음공화국 만들어 놓고 비싸게 많이 헤쳐먹었잖아. 물량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놈들 다 숨었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집은 미친 듯이 짓고 있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싫어도 일본의 고령화 저출산 수순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 부도에 공적자금 투입하면 안 된다. 금리는 모르겠고 대출 연장 왔다 10% 상환하란다. 이자 넣느라 지갑 털었는데 일부 상환하려 대출 신청하게 생김. 이 나라는 어떻게 돈 없이 집 사는 게 트렌드야.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딱 이 상태. 입주자 단톡방 보면 연체하는 게 싸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음. 금리 이제 더 오르고 유지할 건데 아파트 물량은 넘쳐나는데 오르겠어요? 나도 구매한 집이 현재 올랐다가 다시 빠진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은 하락해야 한다. 반년 더 지나야 시작. 당장이야 버티겠지. 버티다 서너 달 연체되고 주위 이자는 계속 오르고 떨어질 기미는 없는데 집값은 계속 폭락하고 거래량 절벽이니 내놔도 팔릴 기미는 없고 4억만 빌렸어도 5% 금리 이자만 월 170에 생활비에 원금까지 하면 봉급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 현금 없이 5억 이상 땡긴 영끌 쪽은 진작 나가 떨어지고 있고 3에서 4억 쪽은 무리했다 싶게 빌린 사람들이 두 손 드는 순간 도미노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